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나이 40살, 반찬 가게에 다니고 있는 며느리입니다. 저희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지는 5년이 넘으셨고, 제가 여기 합류하며 도와드린 건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. 지나가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랑 같이 일하거나 시댁 식구들이랑은 아무리 잘 지낸다 해도 절대 같이 일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습니다. 저 역시 시어머니랑은 결혼해서 10년도 넘게 알아왔지만 처음부터 성격뿐만 아니라 식성마저 전혀 안 맞았고 또 여우같이 저를 살살 구슬려 본인 실속만 챙기며 이용을 한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차츰차츰 마음을 닫고 딱 기본적인 며느리 노릇만 했었습니다. 이렇게 저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제 실속만 챙기며 여우같이 구니 이젠 시어머니가 차츰차츰 제 눈치를 보며 잘 해주시려 노력을 하시더라고요. 차라리 이렇게 지내니 예전보다 사이는 좀 더 좋아졌고 가끔 통화하니 서로 좋은 말과 안부의 인사만 하고 지내니 트러블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예전 일은 다 까맣게 잊고 시어머니 일터로 취직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말아버렸네요.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반찬가게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사람 구할 곳이 없다며 저한테 SOS를 치시더라고요. 그동안은 여우짓을 하고 잔소리는 할지언정 가게 일 도와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기에 정말 힘드신가 보다 생각하고 좀 안쓰러웠습니다. 그래도 예전에 시어머니 성격 알기에 같이 계속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아 차마 거절은 못하고 이번에 잠깐 도와드리는 건 할 테니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는 말아달라고 하며 시어머니 가게 나가서 며칠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웬걸 매일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사람들 대하며 일을 해보니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. 또 집에서 매일 하는 일이 반찬 만들고 음식하는 일이었으니 생각보다 쉽고 적성에도 딱 맞는 것 같았고 의외로 일이 재미있었습니다. 거기에 또 시어머니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그전보다 더 잘해주시니 정말 일할 맛까지 나더라고요. 그렇게 잠깐만 도와드리겠다는 일은 시간이 흘러 1주일, 2주일을 넘겨 한 달이 다 되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지금처럼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직원으로 들어와 어머니 일을 제대로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보다 5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며느리에게 용돈 준다는 셈치고 더 줄 테니 내일부터 당장 정직원으로 출근하라 살살 꼬드기시더라고요. 저 그 당시엔 일도 재미있고 손해볼 거 없으니 시어머니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그 다음날 바로 새벽 4시부터 출근해 오후 2시까지 근무했네요. 일의 시작은 시어머니랑 새벽부터 집 근처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으로 차 끌고 가서 야채를 하나하나 직접 골라오는 일인데 예전엔 시부모님 2분이 하시던 일이었는데 이젠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일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. 제 생활에 활기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또 돈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? 그러나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듯 다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피곤한 것 참을 수 있었습니다. 하루 종일 움직여 힘든 것? 이것도 아직 젊으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예전에 시어머니 노릇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악덕 사장님 역할까지 2가지 역을 하면서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.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엔 며느리한테 간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나니 점점 예전의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더 시켜먹고 골려주는 것 같았습니다.
저희는 말 그대로 반찬 가게라 반찬이 많습니다. 절임류 빼고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하는 반찬 중 이게 다 팔리지 않고 남으면 시어머니 본인은 오늘 새로 만든 반찬을 꺼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어제 한 반찬을 일부러 남겨놨다 버리기 아까우니 저보고 먹으라고 줍니다. 같은 한상에서 시어머니는 새 반찬으로 저는 어제 폐기하려다 일부러 남긴 반찬만 매번 먹게 되었네요. 그런데 이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. 어차피 하루 이틀 지난 반찬도 다 먹으니 괜찮은데 왠지 어머니가 저를 하대하는 것 같았지만 이런 일로 감정 상하며 일하면 저 자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고 남인 사장이다 하고 참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 남편 형제는 이남 중 저희가 차남이고 아주버님이 결혼해서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 친정이 아주 부잣집이시고 무척이나 고상하시고 착하십니다. 시어머니는 이 형님만 가게에 한 번씩 오시면 기분이 좋은지 공주님 떠받듯이 오냐 오냐 호호호호 하시며 반찬 가게의 모든 반찬을 다 싸주시네요. 그리고 형님이 일을 도와주겠다 팔이라도 걷어붙이면 황소같이 일하는 작은 애 있는데 공주처럼 곱게 자란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일하냐면서 얼른 가라고 등을 떠미시네요. 그리고 형님이랑 대화하다가 알게 된 건 시어머니가 5년 넘게 반찬 가게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형님에게 매번 넘치도록 반찬을 해주셨다는 거였네요. 시어머니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둘인데 오로지 큰아들 집에만 그동안 챙기신 걸 알고 나니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. 저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반찬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형님이 싸가려던 간장게장 뚜껑을 열다가 간장게장통이 그만 바닥에 모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. 형님이 호들갑 떨면서 어떡해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며 얼른 안 치우고 뭐하니 하시더라고요. 저 급하게 엎어진 간장 닦아내며 걔를 따로 들통에 담고 있는데 시어머니 왈 그거 니네 집에 가져가서 너나 먹어라. 내 아들은 장이 약하니까 아무거나 먹이지 말고 이러는데 옆에서 당황한 형님이 이걸 왜 동서보고 먹으라고 하세요. 이거 그냥 제가 집에 가서 물로 한번 씻어내고 먹을게요. 이러니까 큰애 니네 집 가져갈 건 내일 다시 해놓을 테니 걱정 말고 며칠 뒤 다시 오거라 하니까 형님은 어물쩍 제 눈치를 보다가 일만 들어 미안하단 말만 남기고 가셨습니다. 그 이후 저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 한마디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다가 퇴근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를 만나 시장 갔는데 평소엔 시어머니가 고르시던 야채를 웬일인지 오늘은 본인이 차 안에 앉아 있으며 며느리인 저보고 자꾸 골라오라 재촉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골라오면 이게 마음에 안 드네, 저게 마음에 안 드네, 트집을 잡으시기에 난 아직 어머니만큼 보는 눈이 없어 잘 못 고르니 어머니가 하시라고 했더니 또 저보고 다시 바꿔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타리 10다발을 질질 끌고 다시 시장에 들러 바꿔왔더니 아까 타고 왔던 차가 안 보였습니다. 그래서 차 서 있던 자리를 잘못 찾았나 하고 둘러봤지만 그 자리가 맞았네요.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기에 이것저것 산 야채를 양손에 가득 들고 질질 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게 안에서 이제 왔냐? 하시는데 그 순간 다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. 왜 먼저 가셨냐니까 제가 하는 일이 속이 터져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. 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씩씩거리는데 시어머니는 사실 오늘 뭐도 급하고 하여튼 그래서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니 그냥 꾹 참고 그날도 시어머니랑은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 안 붙이고 그저 일만 했습니다. 그렇게 며칠 기분 안 좋게 일하고 있었는데 또 다음날 새벽 시장을 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열심히 야채를 다 골라 차에 오시더니 저보고 어느 가게에 가서
당근을 더 작은 사이즈로 바꿔오라고 하기에 바꿔 나오니 또 차가 없더라고요. 더 이상은 못 참고 다 집어던지고 택시 타고 가게 갔더니 시어머니 저 보자마자 당근 어디다 두고 왜 안 가져왔냐고 하시길래 무거워서 그냥 다 버리고 왔다고 하니 화를 내시더라고요. 옛날엔 십리길도 쌀 2말씩 서말씩 머리에 이고 가져왔는데 그까짓 게 얼마나 무겁다고 아깝게 버리고 왔냐고 잔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.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나를 시장에 두고 혼자 왔냐고 하니까 제가 요즘 말도 않고 묻는 말에만 예, 아니요라고 대답하며 심통 부리는 꼴이 보기 싫어 또 두고 왔다고 합니다.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찌 넘겼을지 모르지만 전 또 참았습니다. 내일 모레 말일날이 제 월급날이라 제가 지금 다 때려치우고 나가면 시어머니는 이걸 빌미로 제 월급을 안 주실 게 뻔하거든요. 그래서 꾹 참고 일하다가 월급 받고 안 나가려다 다음날 아침 시장 가자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. 그리고 전 컨디션이 안 좋아 차 안에 남겠다고 거짓말치고는 그 길로 차 끌고 저 혼자 그냥 왔습니다. 그리고 카운터에 사표 써놓고 한참을 기다리니 시어머니 짐을 한 보따리 질질 끌고 오시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. 대먹지 못하게 늙은 시애미를 시장 바닥에 그냥 두고 가서 짐 끌고 오는데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십리길도 쌀 3마리나 이고 다니셨다는 분이 오늘은 택시까지 타고 오셨으면서 무슨 엄살을 그리 심하게 피시냐 해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아글아글 쓰시며 세상 떠나가라 막 우시면서 내가 그랬다고 너도 똑같은 짓으로 시애미 놀리는 거냐? 정말 못됐다.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딨니? 라고 물어보시기에 그죠? 정말 못됐죠? 저도 어머니같이 못된 시어머니 처음 봐요. 저처럼 어머니도 당해보셔야 그때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했는지 느껴보라고 그랬어요. 하고는 사표 시어머니 2손에 꼭 쥐어드리고 가게에서 나와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 시댁 연락은 아예 차단해버리고 안 받고 있습니다. 저 진짜 시어머니가 월급 말고 매월 더 준다던 50만 원까지 받으며 취직해서 좋아했었는데 결국은 시어머니가 친 덫에 걸려 된통 당하게 됐던 사연이네요. 역시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나 보더라고요. 진짜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은 건 알았는데 시어머니 돈 먹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몇 배로 더 고달팠네요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